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요. 국세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짜릿한 추석 활극이죠.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입니다. 여기 문서보단 행동으로 국민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변봉석 씨,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나왔습니다. 고지세액은 20억 5천만 원이고요. 찍으면 안 되는데? 이 남자에게 검은 돈, 구린 돈, 숨긴 돈 중 가장 나쁜 건 못 받은 돈이죠. 야, 변봉석 씨, 아무리 좁혀도 애누리는 못 해드리는 거 아시죠?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이? 탈세자의 지갑이.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나한테 당한 거야. 엿을 아주 제대로 까잡섰다고. 없다던 돈 받아오는 기적을 행했더니 승진이 덤으로 따라오네요. 조세 5국으로 발령 날 것 같아요. 처치고라는 업체들 떠넘기려고 만든 하치장일 뿐이야. 뭐 저도 계열로 따지면 쓰레기 쪽이니까. 국세청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여기 조세국만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공무원의 진짜 속셈은 뭘까요? 드라마 트레이서입니다. 중대한 미션을 들고 고액 체납자의 본거지 앞에 선 사람들. 양현수 씨,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예, 어서들 들어오세요. 지금 이들은 회장님이 숨긴 비자금 10억을 찾고 있습니다. 나온 거 없지? 숨긴 돈 냄새는커녕 회장님 기저귀 냄새만 흩날리던 그때 여기 양영순 회장님 댁 맞습니까? 현재 상황은요? 압류 가능한 동산까지 확인해봤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벽은요? 아니 갑자기 웬 벼? 벽. 벽을 왜... 수상한 경비가 하나 잡혔어요. 집 인테리어 비용인데 이게 땅으로 꺼지거나 그러지만 않았으면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벽이겠죠. 정의의 망치를 든 국세청 토르. 천둥을 내릴 못된 벽을 고르는데요. 그리고 자세는 연말 제아의 종 치는 자세. 결과는 양영순 회장 비자금에 종 치는 소리. 답답한 속 뚫어주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 남자. 돈 먹고 튀고 싶은 권력자들의 탈세 능력자로 이름난 황동주입니다. 회계라도 하겠다는 건지 비리 전문 회계사에서 나쁜 돈 쪼는 국가공인 전문가로 본격 전직하게 된 건데요. 우리 오국에 거물이 들어왔어. 조세 오국이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잠도 안 자겠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실적 올리고 윗선에 눈도장까지 찍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네, 국세기본법 제 16조가 뭔가요? 근거 과세에 대한 원칙인데요. 그럼 근거는 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가셨고요? 저희 같은 말단은 까라면 까는 게 원칙. 말단이 뭐 어땠어요? 그러니까 말단이면 자부심도 없이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이런 생각들 뿐이시니까 조세 오국의 쓰레기 하치장 소리 듣는 거 아닐까요? 동주형 그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뼈맞은 조세호국 사람들을 대신해 한 남자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본인 승진을 뒷받침해줄 후보들이 필요한 모양인데 내부역에선 그딴 거 용납 못해. 너 같은 놈은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사라져주는 게 우리를 돕는 길이다. 한땐 조세국 에이스로 불렸지만 지금은 일을 안 하는 게 일인 조세호국 과장 오영인데요.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겠네.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야? 네, 맞아요. 저랑 일하면 나 앞으로도 쭉 이럴 거예요. 근데 여지껏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거 오래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드리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자, 5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다섯.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답게 지내보시죠. 어우 신고식 한번 살벌하네. 저 며칠 뒤 여기 황동주 팀장님 계십니까?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5년 전에 같은 회사 동료가 탈세 제보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탈세 제보?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심장마비로 죽어프갖고 저라도 우리 몫을 해야겠다 싶어.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이거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점주들이 내는 공사 비용이 사주니까 뒷주머니로 다 갖다 꽂힌 겁니다. 그거는 제 동료가 빼돌린 빗장 사본입니다. 그때 제보 자료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가제척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시효가 이틀 남은 이 건에 대해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앞에 내역들까지 전부 다 추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 뒤까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게 되겠지요. 이미 알고 계시네요. 양영순 회장 비자금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셨잖아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밖에 없어요. 사실 시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오주식품은 절대 안 돼. 왜요? 이미 3국에서 조사를 끝낸 업체니까 중복조사 금지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왕년의 돈티오테. 법의 어쩌만 쏙쏙 찾아내던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우리 국세청의 얼굴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중앙지청에서 선정한 모든 업체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때 아니요. 이 있습니다. 조세호국의 트러블 메이커가 힘차게 입장합니다. 후보 중에서 저 오주식품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반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곳은 명백한 탈세 기업이자 악덕 기업입니다. 이런 곳이 선정이 된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디라고 함부로? 네, 근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CCTV에 집중할 때 황동주만 쳐다보는 한 사람. 뒷거래를 통해 오주식품을 우수 납세자 명단에 올린 국세청 3인자 인태준입니다. 이 직원은 사주에게 폭행, 모욕을 당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한 사실이 업체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겠죠. 우리 내부에 제보자 신원을 노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분위기 내부 고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 3급 가운데에서도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 장정일 국장.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때 저 질문 있는데 오주식품 조사권을 저희 오국이 가져가는 게 맞죠? 이럴 땐 또 눈치 없는 척. 그럽시다. 대신에 오영 과장이 지휘를 맡아주세요. 공정조사 실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청장님 허락도 떨어졌겠다. 이제 비밀 장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10년 지나되는 장부를 숨기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장정일이 일가 친척 명의로 된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 내역서다. 근거리부터 뒤져보자고. 출발해. 일해. 일 좀 하자. 운이 좋아 장소를 좁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죠. 한편 사무실에선 사건 복귀가 한창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이건 동조가 쓴 보고서인데 제보자 A. 그리고 아니 5급 국장형이 거기서 왜 나와? 너지? 장부 빼돌린 거. 제보자? 황동주가 올린 보고서에는 제보자의 이름이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너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금동식 부장이 제보자였다는 거. 시효가 하루밖에 안 남은 건이야. 게다가 제보자가 금동식? 예전에 내가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 진행했던 적이 있는지. 넌 봤던 거지. 금동식 부장이 제보하러 왔던 장면을. 그래서 오지식품의 장부를 빼돌릴 시간을 줬고 장부는 아마도 이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고. 범인이 팀 안에 있었다니. 얼마 후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비용을 리베이트 받는 혐의로 오주식품과 PQ 시공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언제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뭘요? 여기 들어온 진짜 목적. 차 올라옵니다. 아버지 차가 맞습니까? 황철민 씨 차가 맞냐고요? 사실 두 사람은 구면이었습니다. 동주의 아버지는 회사의 불법 자금을 내부 고발한 후 의문의 사고로 죽은 건데요. 이번 세무조사 혐의점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뭘 찾으려고 시작했던 거지. 혹시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세무조사 때문 아니라 확인이라도 받고 싶은 거냐고요? 그리고 비망록이 사라졌어. 이거 표지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 피큐 그룹 계시던 시절에 로비한 기록을 전부 거기에 적으셨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 국세청 간부와 약속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국세청까지 동원돼서 누군가가 찾으려고 했던 물건. 아버지는 이걸 그 밤에 왜 가지고 나갔을까? 한편 칼이네. 잘 둔 칼. 처음부터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국세청 내 부패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돈보다 힘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 꼭 알게 해줄 거예요. 과연 동주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이라는 소재를 통쾌한 문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위원들은 2022년 MBC 드라마의 첫 번째 타자인 트레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배경이 되는 조세 5국 자체가 국세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온갖 민원이라든지 지저분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이들의 억울함을 좀 대변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의 어떤 권력의 유착 비리 이런 것들도 포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양면성을 담아내는 점이 되게 좀 독특하고요. 장르적으로는 이제 크게 오피스 드라마이기도 하고 이게 추적 활극이기도 한데 탈세 이런 것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추적 활극의 극적인 성격은 굉장히 유쾌하게 잘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오피스 드라마로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아닌가. 국세청이라는 독특한 기관을 소재로 한 만큼 그 기관을 조금 더 리얼리티 있게 담아내면 어떨까. 각각의 조직과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초반에 너무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조세 1국, 2국, 3국 이렇게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조세 5국까지 있는데 또 5국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산만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추진 과정이 펼쳐지면서부터는 약간 극적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우리가 인물을 익히느라 쉽지 않았지만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더더욱 재미가 붙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뭔가 깝깝함 이런 것들을 드라마 소재로 이렇게 갖고 와서 드라마 특유의 어떤 트루기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사이다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런 드라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다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다 드라마로서의 구조로는 세금 탈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끝까지 추격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이 대결 구도가 갖고 있는 팽팽함 이 부분이 전반적인 힘을 좀 만든다고 보고요. 대신 이거 풀어가는 과정들은 액션 그다음에 두뇌 게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누아르의 클리셰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국세청인지 조폭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회의실에 인태준 청장이 입장할 때 오셨습니다, 청장님!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또 업무적인 특성들이 이 누아르 클리셰에 가려서 사실 잘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상사들의 뭐 알력 다툼에 직원들을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툭하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국세청의 모습을 좀 세세하게 살리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네, 트레이서는 추적 활극을 표방하고 있죠. 추적 활극이라는 장르적 매력이 잘 살아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첫 회에 나왔던 그 고액 체납자 양 회장 집안 가벽에 숨겨놓은 돈을 황동주가 가서 해머로 부시는 장면.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한 건데 드라마 색깔을 잘 드러낸 면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국세청과 체납자 사이의 어떤 단단한 연결고리를 황동주가 깨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그 장면이 딱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3회에 나온 오주식품의 은닉장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인데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쓴 방식이 무엇이냐면 시간 제한을 둔 것이에요. 시간 제한을 두고 계속 긴박감 있게 움직이는데 은닉장부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생각하는 시점에 장면이 바뀌면서 황동주가 오주식품의 대표이사와 이렇게 맞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긴박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두뇌 게임을 통해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고 앞으로 조세 5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들을 잡게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구현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에 응징하는 순간이죠. 아무래도 황동주가 그 탈세 기업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그동안 세상이 다 눈 감아줬겠지만 이번에는 안 돼. 비리를 저질렀던 어떤 권력자들을 응징하면서 끝을 내는데 돈까지 다시 국가가 환수를 하게 되니까 추적 활극으로서의 카타르시스가 배가 된 그런 것 같고요. 이 사라진 장부를 찾는 것이 조세 5국에서도 오영 과장과 이렇게 조세 5국이 나눠지고 감찰과에서도 이 사라진 장부를 찾아야 되는 세 그룹이 동시에 장부를 찾아서 움직이면서 누가 먼저 찾게 될 것인가 저 중에서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인가 긴장감을 더했거든요. 극본과 연출이 모두 잘 조화를 이룬 그런 통쾌함을 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완성도를 지닌 에피소드가 나와준다면 트레이서를 더 이제 통쾌한 활극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등장 인물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레이서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통해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독한 추진력을 가진 조세 5국 팀장 황동주 역의 임시완 씨를 필두로 당찬 조사관 서혜영 역의 고화성 씨, 일하지 않는 것이 신념이 돼버린 과장 오영 역의 박용우 씨, 그리고 국세청의 3인자 인태준 역의 손현주 씨까지 이런 주요 캐릭터의 설정과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역시 주인공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대기업의 편에 서서 그런 편법을 일삼은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만 열면 굉장히 서민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명대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 재벌 회장의 은닉 비자금을 찾아냈을 때도 회장님을 정말 절벽 끝까지 밀어놓고서 그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잖아요. 이거 절대 잊지 마. 이게 당신이 돈으로 힘으로 짓밟은 사람들이 느낀 비참함이니까. 또 인태준 청장과의 독대에서는 인 청장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아야 되는데 청장님 아직 배고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굶주림에 베팅하셔야죠. 밸런스를 흔들 만큼 뛰어난 정말 능력을 가진 캐릭터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이제 서혜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혜영은 본인이 뭔가 펼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면서 조금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인물이다가 남주인공과 만나면서 뭔가 자극을 받고 점점 당참을 되찾으면서 본인이 내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을 펼치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성장 캐릭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의 존재감은 좀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극의 매력이 드러나는 어떤 삶의 오주식품에서 이거 좀 보세요. 종이 조각을 통해서 뭐 로고라는 결정적 단서를 잡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이 캐릭터가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장할지 좀 두고 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악역으로서 저는 인태준의 인물이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 자기 손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가 좀 많이 보였어요. 자기 반대편에 서면 아들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비정함 같은 걸 많이 드러내서 저 인물이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느끼게 하는 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황동주가 계속 들어와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 자체도 좀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면들 이런 게 좀 소름 끼치는 악역을 좀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서에는 주연 인물들 외에도 각기 다양한 야망을 품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조연 캐릭터 중에서 인상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인태준 청장의 아들이자 감찰과 과장인 인도훈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황동주와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동주에게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동주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 인태준에게도 그래서 황동주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황동주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의 울분이 생기고 그것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조가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근데 한편으로 이 인물이 흥미로운 지점은 감찰과라는 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의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직접 조사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내적 갈등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것인가 혹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떤 아버지의 죄를 덮을 것인가 혹은 황동주에 대한 열등감으로 어떤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청 차장 민소정 차장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국세청의 서열 2위인 인물인데 3위인 인태준 청장과 좀 비교되는 지점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유에서 나오는 위험도 보이고요. 이래서 이 둘이 맞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본청엔 어쩐 일로? 일 좀 덜어드리자는 차원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죠. 아, 근데 어쩌나. 그 일은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것 같은데. 하대와 존대를 섞어 쓰는 듯 하면서 결국 하대인 말로 이제 인태준 청장의 위치를 계속 상실시키는 게 재밌더라고요. 국세청 내에 그 남성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집기를 집어 던지고 부하 직원을 때리고 이런 식의 좀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면 이 민 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갑고 이성적인 그런 카리스마로 좀 비교 우위를 보여준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현재 트레이서는 타 방송사의 드라마와 화제성 1위 자리를 두고 팽팽한 순위권 다툼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시청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요? 이 적당하게 일해오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조세 5국의 팀원들이 황동주를 만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지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캐릭터의 입체적인 변화, 그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줘야 오피스 드라마로서의 재미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막 활약하는 드라마라기보다는 팀워크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오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황동주라는 인물의 복수극이죠. 황동주가 개인의 울분을 이렇게 해소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청자들이 계속적인 흥미를 보이면서 이 드라마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5국의 큰 두 축이 된 오영 과장과 황동주 팀장이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가 이야기의 큰 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동주는 인태준 청장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오영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인태준 청장한테 굉장한 원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둘은 어느 순간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공통된 대의, 조세 정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합쳐 나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의 장르적인 재미를 이제 끌고 가는 것은 크게 이제 추적 활극으로서의 재미랑 또 하나는 이제 구성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 구도라고 보는데 황동주의 복수 스토리가 이 권력 갈등 구도와 맞물려서 가죠. 지금은 서열 1, 2, 3위의 싸움이고 그 아래 또 다른 이제 국장들끼리의 치열한 정치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황동주가 어떤 단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권력 구도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 갈등 구도와 이제 황동주의 또 다른 추적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 추적극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가가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많은 회차가 남아있는 만큼 각 캐릭터의 협력과 대립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궁금하죠. 사회적 정의 구현이 좀처럼 쉽지 않은 현실에서 픽션의 힘을 빌려서 강력한 통쾌함을 전하는 추적 활극 트레이서. 답답한 세상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작품이 되어주길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